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옆집에서 닭이 우는데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신가요?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112에 걸려온 신고 전화라고 합니다. 이게 해도 너무한 이런 전화들 때문에 정작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네. 노태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늑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엔 진짜 봉변을 당한 그 늑대 소년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양치기 소년과는 달리 실제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장난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반드시 출동해야 되는 게 차이긴 합니다만 네. 그 시간에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장난 전화를 하면요. 형사처벌은 물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난 전화 줄지 않고 있는데요. 범죄 신고인 112에는 하루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가 900건이 넘고요. 119에는 지난 5년간 무려 13만 건의 장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장난 전화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4시간 전화로 시민들의 불편과 문의사항을 해결해주는 경기도 120 콜센터. 이곳에선 하루 평균 3,000건이 넘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장난 전화도 끊이질 않습니다.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콤프로스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호랑이 힘이 안 나요. 왜 호랑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폭염주세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듣지 않고 자기네끼리 그냥 까르르 웃고 끊고 그래요. 올해 경기도 120 콜센터에 걸려온 장난 전화는 7천여 건. 특히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은 상담원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으면 전화가 딱 들어오면 막 심장이 쿵쾅거려요. 1년 동안은 내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악성 민원 첫 번째 유형 바로 욕설인데요.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너무 X년아 너는 끊지 마. 근데 왜 나한테 왜 X년아 뭘 가르치듯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나랑 한번 해볼까? 두 번째는 막무가내로 우기기 유형입니다. 어떤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음악 줬어? 저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해봐. 몰라 나는 이름 몰라. 왜 시스템을 확인해봐. 빨리 확인해봐. 왜 음악을 듣냐고. 세 번째는 성희롱 전화입니다. 육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 답답하네. 아니 없으면 어때? 나 없는 여자도 좋아. 그렇죠. 다른 남자 안 나갔으면 나한테 오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다음 콜은 어떤 콜일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제 한 콜 한 콜을 받게 되죠. 익명성이라는 글을 뒤에서 엄청난 감정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 이에 서울 120 콜센터에선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화가 나시고 그러시겠지만 원하시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끊으실 때 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끊으시면 그게 마음에 많이 위로가 돼요. 장난 전화는 경찰도 마찬가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112 긴급 전화이지만 엉뚱한 전화 때문에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걸려온 전화를 들어보면요. 제가요 분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뭘 분실하셨어요? 이름이 이슬신이거든요.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에서 예. 근데 어떤 애가 제 친구를 막 폭행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동네가? 어느 학교예요, 학교 제목이? 전화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여기 차 하나 빌려줘요. 무슨 차예요? 택시야. 여기 경찰서입니다. 지난해 112 신고 접수는 1177만 건, 그중에 허위 신고는 8,000건이나 됩니다. 112 신고가 긴급 신고인데 그 약주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자기의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112에 표출할 때 112 접수 요원으로서 그 전화를 받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긴급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쉬운 좀 생각이 많이 남습니다. 장난 전화로 5인 출동을 할 경우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어떻게 생겼거든요. 사람을 나한테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에요? 거기 대전인가요? 트럭에 실려갖고 어딘지 몰라요. 트럭에 실려 있다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 60여 명이 출동해 대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국 상습 허위 신고자의 장난 전화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납치되었다며 허위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전화 한 통으로 경찰 50여 명이 3시간을 허배하게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거짓 신고 전화를 한 남성에게 손해배상금 7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선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신고했을 때 벌금이 6배나 올랐지만 아직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결국 익명성 속에 숨어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의 수준이 전혀 제지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데요. 지금 단속도 철저히 하고 처벌의 수위를 좀 더 높인다면 허위 신고의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인은 장난이라지만 공공자원이 낭비되고 긴급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